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코스피 시장이 내내 이 5,000포인트 언제 도달할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관심이었다면 도달한 이후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개장 초부터 코스닥 시장 1000스닥을 달성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6%대 급등세 현재 구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또 섹터별로도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일지 오늘의 투자스쿨 시간에서 전략에 대한 이해도 높여보시죠.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5,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 5,000, 1,000 이렇게 또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숫자에 도달한 우리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5,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5,000피를 달성한 이후에 오늘 장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요. 5,000포인트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1994년에 코스피 1,000포인트 시대가 열렸었고요. 4,0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데는 31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죠.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걸린 시간 불과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 5,000포인트 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 덕분에 펀더멘털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실체가 없는 거품적인 상승이 아닌 실질적인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다른 이슈들도 좀 있었죠.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이 강력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의지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이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5,000포인트를 달성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무려 4년 만이고요. 코로나19 때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이후에 1,000포인트에 도달했던 코스닥 시장 이후로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그라들게 되면서 주가 자체도 함께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1,000스닥을 회복하지 못한 흐름들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2022년 이쯤에 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고요.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기록하다가 결국에는 1,000포인트 오늘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2022년 1월 5일 이후에 4년여 만에 돌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첫 번째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전일 대비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물 지수가 3% 이상 상승이 1분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보다도 현물 가격에서는 훨씬 더 높게 6%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이렇게 1,000스닥을 만들어낸 주체들을 보시면요.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들까지 일제히 지금 시가총액이 큰 순위로도 20%대 급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1,000스닥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이 특징 섹터들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조금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코스피의 특징 섹터 흐름들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여전히 좋은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 역시나 4분기에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공격적인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라든지 로봇, 이 현대차 그룹주가 로봇주로 밸류를 재평가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틀라스가 호평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주도 이 지난주 초반에 급등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주 후반에 부각이 됐었죠. 로봇 쪽에 묶이게 되면서 주가가 선반영된 악재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주 위주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IT 쪽에서는 5,000피 도달까지 소외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일단은 지난주에 이 반등이 좀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특징 섹터들도 함께 보시죠.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ABL 바이오 차트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요. 초록색입니다. 이 기술 이전이나 비만 치료제 종목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짙어지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이후에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노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원익 IPS,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지난해 상승률이 가장 컸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로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위에 있죠. 2차 전지 종목들인데요. 사실상 악재를 소화하고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반등 할랑말랑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다가 주가가 고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위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로봇주들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코스닥 시장이 소외되고 있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급등 랠리를 펼쳤던 섹터입니다. 신기술 기대감 덕분에 상승을 했었고요. 최근에 또 현대차 그룹들이 로봇주로서 밸류를 재평가받게 되면서 동반해서 랠리를 다시 한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인데요.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가 있겠습니다. 고점을 경신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쯤부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점 위주로 반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각각 5,000포인트, 1,000포인트를 도달했고요.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됐던 섹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구간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오늘도 레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1,000포인트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 1글씨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넘어갑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000을 넘어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5,000이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도달을 했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지수의 도달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작년 5월달 생각을 해보면 2,500포인트였습니다. 2,500포인트 언저리에서 사실 2,500포인트도 안 될 때도 있었죠. 4월 같은 경우 2,300을 하회하는 경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굉장히 올해 좀 지지부진한 2,000포인트대의 모습들을 보내다가 5월달 대통령 선거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3,000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도달을 하면서 넘어졌고요. 9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특히 연초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약 2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고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렸죠. 2배 가까운 상승 나오는데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이 어떻게 보면 세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고 지수를 거의 다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사실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포인트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률은 코스피보다는 못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본다라면 950포인트 정도 됐기 때문에 50포인트가 좀 안 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코스닥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률은 좀 코스피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1월달 들어서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 특히 최근 한 일주일간 코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연계된 섹터들이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 최근 들어서 좀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소부장주들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불기둥을 뿜으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소부장이 중심이 된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올랐던 상승에 대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올라가는 시간적 차이가 좀 있죠. 코스피가 좀 더 먼저 올라갔고요. 코스닥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실적이 좋아지는 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좋아졌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오를 때 초대형주 1등주들 먼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이렇게 범주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시가총액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중형주와 소형주들이 좀 더 우호적인 시장이 된 그런 모습들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시장이 참가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90조 원을 돌파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위해 준비를 했던 자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자금들이 90조 원을 돌파를 했다. 예탁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주가가 상승하기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탁금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주식형 펀드와 퇴직연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20조 원 이상, 1월 들어서 20조 원 이상 주식형 펀드 자금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 자금들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이런 종목들을 주식형 펀드에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월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좋게 하기 위한 중형주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있고요. 이전에 20년도와 21년도 코스피 3,000을 도달할 때의 상승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 그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예탁금이 증가한 부분들은 공통적이나 주식형 펀드와 퇴직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퇴직연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퇴직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는 성향이 높은 이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형 펀드와 퇴직연금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오른 부분들은 좀 부담이 있지만 이런 정도의 상승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시장의 고점 돌파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교시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많이 올랐는데요. 이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될지 떨어질지 상승할지 앞으로의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도 5,000포인트 도달한 이후에는 약간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워낙 강하니까 불안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혹은 많이 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들이 있죠. 많이 올랐거나 많이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PER을 많이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데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주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PER이 많이 올라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작 계산을 해보면 12개월 예상 이 실적 기준에서 PER을 따져보면 10.6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죠. 높지가 않죠. 10배 아래로 가면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해서 다른 매수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0.6배, 11배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이냐라는 이 예상을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2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죠.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그런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종목에 굉장히 높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물론 실적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지만 반도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실적이 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우선은 금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지가 되고 내년도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이런 부담감들은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 지금 많이 올라와서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이 좀 멈추는 5,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지수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이익단이 반도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변동
변동성, 향후 금년은 좋습니다. 근데 내년 이후부터 온다라면 변동성이 나올 수도 좀 있겠죠. 이익에 대한 변동성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상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코스닥에서의 지수 변동성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익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요. 이 변동성이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이런 섹터를 좀 찾아보면 이익단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이익단이 확실히 상향이 되는 이런 섹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도 이 섹터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반도체에 좀 많이 가려져 있었던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조선주라든지 은행증권과 같은 이런 금융주들, 그리고 유틸리티와 원전주와 같이 25년도에 실적이 좀 부진했거나 아니면 25년도에 실적이 좋았더라도 26년도에 확실히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라면 변동성이 앞으로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도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익이 정말로 이 지수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생긴다면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시하는 게 2교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1교시와 2교시 투자 포인트 앞에서 원포인트 레슨도 알려주세요. 네,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상향되는 섹터와 종목에 주목해보자라고 원포인트 레슨 잡아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약간의 불안한 시장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각을 좁혀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이나 섹터들 위주로 따라가신다면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전교 석차 시간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4등과 5등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하나오션 그리고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 쪽 그리고 약간의 주성까지 묻어있는 이런 섹터 내에서 이 4등과 5등 종목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방산주들이 연초에 다시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입니다. 방산주와 같은 경우는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작년에 살짝 연말에 좀 실망감이 조금 있었죠. 수출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이 좀 이연되는 이 26년으로 좀 지연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6년도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국내 비중이 높았는데 국내의 마진율이 수출보다는 좀 낮거든요. 그렇지만 국내 마진율이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이 실적이 결국은 반영이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5등으로 좀 잡아봤고요. 4등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 작년에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하나오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작년의 고점을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미국 텔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대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NG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국내에 있어서 LNG 수주.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여전히 기술 격차가 큽니다. 국내에서 LNG 같은 경우는 LNG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독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에 36척이었다라면 금년과 내년에는 80척 이상이다.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 LNG선을 수주를 하면서 수주 잔고, 상당히 좋은 수주 잔고를 계속적으로 확보한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미국 조선소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등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4등과 5등 종목으로 각각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3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증권주가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증권을 골라주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증권주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5,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상승을 하면서 증권주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주는 박스권에 지금 2달 넘게 좀 묶여 있었거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대감이 있었죠. 거래대금이 증가를 했고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갔다. 투심이 상당히 긍정적이 됐고 I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대형사들 위주로 해서 실적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투심이 좋아졌죠. 브로커리지 그리고 주식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삼성증권도 같이 수혜를 받았고 투심이 좋아지면서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주주 환원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직 인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IMA에 대한 허가가 삼성증권으로 떨어진다라면 이 자금들을 활용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 3등 종목으로는 삼성증권 뽑아봤습니다.
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볼 수 있겠습니다. 2등 종목으로 올라가 보시죠. 보여주세요. 금융 쪽입니다. KB금융인데요.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은행주들, 4대 은행주들 지금 순이익이 5조 원이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조 원 넘고 이제는 6조 원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징금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려감은 사실 과징금 발표가 되면 도리어 주가에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주주환원에 대한 주주환원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얼마 전에도 KB금융 1조 2천억 규모의 자사주 일괄 소각 이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단도 좋아지고 주주환원율도 좋다. 그래서 주가도 좀 덜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도 좀 덜하다라는 점, 그래서 KB금융 2등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요즘 키워드가 또 관련돼서 주주환원이 좀 관련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여기서 주주환원율이 좋은 KB금융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망의 1등 종목입니다. 보여주세요. 한국전력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전력 원전주가 아니다, JP모건 측에서 혹평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1등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큰 폭으로 한번 떨어졌죠. 다시 6만 원 정도에서 조금은 하락은 좀 멈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에 대한 모습들 사실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이 얘기가 악재로서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국내에서 원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히 높죠. 원전이 늘어났을 때 한국전력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원료, 화석 연료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은 점, 실적이 좋은데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원전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1등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정부에서 또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원전 관련 종목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금 8만 원, 6만 원 후반으로 갔었다가 이제는 다시 6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사실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의 1등 종목이었고요. 오늘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시간이었고요. 시장에 관련된 전략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내드렸던 숙제 정답 함께 보시죠. 코스피 5천 특기의 다음 목표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 1000포인트 달성했는데요. 다음 목표는 코스닥 3000포인트입니다. 네, 오늘도 숙제 내드릴게요. 마지막 천스닥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새롭게 좀 경신이 됐죠. 1번 2000년도 1월, 2번 2022년도 1월, 3번 2026년도 1월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